바닷속 눈부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올라왔고 20년 만에 때로 몰려왔다죠. 자 깔치 보십시오 깔치. 반짝이는 은빛도 매력이지만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으로 첫선에 꼽힌다는 그것, 이야, 맛있겠네. 바로 갈치입니다. 여기가 갈치까지 다 씹히는 맛이 요 맛이 진짜네. 가을을 부르는 맛의 진객, 지금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제법 선선하죠. 그 바람을 따라 전국의 강태공들이 이곳 여수로 모여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 우리 이제 낚시 나가요. 갈치 낚시 나가요. 낚시 나가시는 거구만요. 예, 갈치 낚시. 예. 전부 갈치 낚시. 그 모두 다 전문가시네, 전문가. 1년에 한 10번씩 와요. 아,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오죠,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노래요? 진짜 연예인 해야 된 게라. 어디서 본 듯한 남진이 모습인데. 아닙니까? 누구? 남진이요. 제2의 아, 남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노래도 해요? 예. 공연도 많이 다니고 그럽니다. 아이고. KBS도 잘 만났다. 아침바당도 갔다 어? 오고. 나도 다 같은 식구로 좀 예, 해주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면 언제 들어와요? 내일 아침에 몽땅 잡아고 들어올랍니다. 내일 아침에? 예. 그럼 나보고 하룻밤 자라고? 예. 주무셔야지. 공기 좋은 여수에가. 그래요. 이건 어쨌든 내 기다릴 테니까 네. 나갔다 오쇼. 알겠습니다. 몽땅 잡아고. 가만 있어야. 그 목소리가 닮았네. 아, 이거 많이 잡아요. 바야흐로 남쪽 바다는 지금부터 갈치의 계절. 여수에서만 하루 60여 척의 배들이 먼 바다로 갈치를 잡으러 나섭니다. 옛날부터 갈치의 보고도 여수가 3시간을 꼬박 달려 검은도 인근 바다에 도착하면 천천히 해가 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바다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나둘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이 갈치가 이렇게 먹이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갈치를 잡는 미끼는 꽁치입니다. 꽁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바늘에 끼우는데요. 보통 낚싯줄 하나에 15개 정도 바늘이 달린답니다. 올해로 갈치잡이만 12년째. 소문난 고수라더니 줄 던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와, 바다 위를 쉼없이 긴 낚싯줄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수면 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게 뭐가 신호가 오는 것 같네요. 이 불빛을 보고 이 집어가 되거든. 본쟁이라 그래서 새우 새끼 같은 것이 그럼 이걸 먹기 위해서 또 갈치가 점점 심지어는 갈치가 눈에 보이기도 할 정도로 떠볼 때가 있죠. 환하게 켜진 집어등이 갈치 잡는 최고의 미끼입니다. 수심 깊은 곳에 사는 갈치들이 먹이를 쫓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을 그때 노리는 건데요. 그런데 갈치는 먹이를 먹기 위해 천천히 움직일 때 이렇게 서서 이동을 한답니다. 참 신기하네요. 올라왔고 꼿꼿하게 버티던 녀석들이 하나둘 미끼에 걸려 올라옵니다. 일일이 낚시로 잡기 때문에 은빛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름 그대로 은갈치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와, 이렇다고
자, 깔치 보십시오, 깔치. 네, 이 정도면 고수 소리를 들을만 하겠는데요. 네, 바다의 은빛 신사답게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요즘처럼 갈치가 많이 잡히는 때가 없었다니 이만하면 낚시할 만 나겠습니다. 밤바다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매력이 또 남달리, 그 다른 다르거든요. 밤바다를 수놓는 은빛 대향연, 그 매력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군요. 갈치잡이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매력, 배에서 바로 잡아 회로 먹을 수 있다는 거라더군요. 아, 이거 싱싱한데 비늘 안 비켜서 비린내도 안 나. 초고추장만 하나 있으면 준비는 끝. 오케이. 그냥 많이 먹는 맛. 갈치는 성미가 급해 잡히면 바로 죽기 때문에 배 위에서만 활어를 볼 수 있답니다. 쫀득하게 씹히는 싱싱한 갈치살.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지 없어. 여수 밤바다가 불야성을 이루면 갈치 어부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꼬박 밤을 새웁니다. 예, 밤새 갈치배를 기다린 게 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셨납시오. 이거 계세요? 아내와 장인, 장모까지 온 가족이 모이셨네요. 안녕하세요.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네. 반갑습니다. 어이구 국도 이번에도 싱싱한 녀석으로 한 마리 골라 호박잎으로 표면을 벗겨냅니다. 갈치 은부는 인공 진주나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인다죠. 호박잎도 벗기고 지푸라기도 해보고 부드러운 쪽으로 해보고 생으로 먹으면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니 회로 먹을 땐 벗겨내는 게 좋다는군요.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같은 값이면은 요거를 벗겨버리거나 뭐 비린내도 안 나고 입술에 미끈미끈하게 안 붙고. 갈치회를 뜰 때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이 실처럼 생긴 가는 힘줄, 이것도 제거하는 게 좋답니다. 실처럼 예예. 아주 비단실 같네. 예예예. 이거를 빼야 돼요. 갈치 해 먹으면은 저 배가 아플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배가.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밤새 얼음에 재워져 숙성된 덕분에 맛은 더 깊어졌다는데요. 부드럽고 담백한 갈치살이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 사라진답니다. 이렇게 찬물에 30분 정도만 담가놨다가 꺼내야 돼요. 가수가 꿈이었다는 아내와는 노래가 인연이 돼서 만났다는데요. 남편 덕에 지금은 갈치 요리 고수가 됐답니다. 처음에는 버렸었는데 육수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회를 뜨고 남은 갈치뼈로 감칠맛 나는 육수를 만들어냅니다. 갈치뼈 육수에 무 송송 썰어 넣고 늙은 호박도 큼직하게 썰어 넣습니다. 여기에 갈치 몇 토막 얹어 조림을 만든답니다. 늙은 호박 많이 나올 때 딱 요럴 때 또 갈치가 많이 낚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호박만 넣고 또 갈치하고 같이 여기가 이렇게 엄마가 그가 끓였던 기억이 나요. 이제 매콤하게 양념장을 만들어 위에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감칠맛 나는 육수와 달큰한 호박이 얼큰하게 어우러져 두툼한 갈치살에 배어듭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좀 작은 갈치는 반으로 갈라 말려놓습니다. 갈치 중에서도 굉장히 그 작은 새끼 갈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편을 내요. 저거 편갈치라 그래요. 예전에는 배에서 직접 갈치를 말리기도 했다는데요. 깨끗이 잘 말렸네. 그때 갖다 준 거 이렇게 잘 말렸네, 엄마가. 갈치배 타던 아버지들 손에는 늘 말린 갈치가 들려 있었다죠. 우리 자인 영감이 이 옛날 그 풍선 돛담배 그 안강망을 타고 저 영평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때 선원이 이 6명, 7명 이런 정도거든. 이러면은 밥하는 사람이 그때는 이런 갈치를 예, 6명이면 6동가리, 7명이면 7동가리 이렇게 구워. 그래가지고 한 앞에 한 동가리씩을 주는 거라. 이제 식사할 때. 이러면은 요것이 고향 생각이 나고 애기들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이걸 못 먹어. 이러면 요걸 딱 갖다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이래갖고 이제 몇 개월 있다 집에 와가지고 요것을 주면 참 진짜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아버지가 들고 온 말린 갈치는 살짝 구워 양념에 무치면 최고의 밥 반찬이었답니다. 아이 맛있는 냄새 나네. 도시락 반찬이 최고네.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 진짜. 꿀딱. 무쳐도 좋고 볶아도 맛있는 편갈치는 멸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급 반찬이었다는데요. 어른들에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별미가 따로 하나 있었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에 편갈치를 올리고 그대로 찝니다. 그때는 그냥 검은 솥에다가 그냥 고구마 삶으면서 그냥 연거진 갈치 그냥 딱 솥에 여가지고 삶아갖고 배고플 쫙쫙 째서 먹는 거야. 그냥. 네, 고구마와 갈치 흔치 않은 맛의 조합이죠.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니 불도 아낄 겸 한 솥에 넣고 찌기 시작을 했는데요. 고구마 덕에 갈치가 더 부드럽고 달짝지근해졌답니다. 아, 요거 네, 그 정도 넣고. 어유 이제 보니까 여기 풀치도 여기 있고 눈에 이제 띄네. 싱싱한 거를 이렇게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벗어드릴게. 그만큼 정말 잘 먹습니다. 입이 하네 안 먹어. 여기서 그래도 보자. 영양들이 풍부해서 싱싱한 갈치회 한 점에 달큰하게 쪄낸 편갈치 찜까지. 맛있어. 갈치 덕에 입이 마음껏 호사를 누립니다. 같이 앉아서 술 한잔 했더니 꼭 드라마 찍는 거 맥히네. 노래 한마디 했으면 난 또 뭐 드라마 그 얘기 시간이 국민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갈치 잡는 남진 씨를 만났으니 노래 한 곡 안 들을 수 없겠죠. 어이구 똑같아. 이 양반 주제가 그만하죠.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 오늘은 귀까지 호강이네요. 갈매기로 내 몸 같이 가슴 아픈 사연이라면 섬사람만 하겠습니까?
한때 갈치배로 넘쳐났다는 거문도. 지금은 외지에서 들어온 배가 대부분이고 섬에서 갈치 잡는 사람, 네, 찾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도 이 빈 뚝처럼 변함없는 것들이 있죠. 됐다. 빈도. 빈득? 무화과 새끼. 빈둑이 익어갈 때면 거문도 사람들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여기 있다 이리 온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맘때면 안주인들은 바다보다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닌다는데요. 바로 이 엉겅퀴 때문입니다. 섬에선 한각부라고 부른다는데요. 육지에선 주로 약초로 쓰이지만 거문도에선 제일 흔하게 먹는 나물이랍니다. 이 갈치가 나면 여기 사람들은 한각부를 찾아요. 갈치하고 막 주물러서 곡기를 하고. 이 갈치만 나면은 막 한정이래. 한각부 찾느라고. 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에게 한갖고 없는 여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죠. 철들어 제일 먼저 한갖고 손질하는 법부터 배웠다는데요. 보통 나물과 달라서 손질이 어렵답니다. 우선 발로 꼭꼭 밟아가며 숨부터 죽입니다. 숨이 있어갖고 바로 삶으면 국을 끓여놓으면 이걸 막 꼭꼭 찔러. 그리고 끓여놓으면 양이 많을 땐 큰 자루에 넣고 여럿이 함께 발권했다는데요. 이렇게 한번 숨을 죽인 엉겅퀴는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여러 번 치대 쓴맛을 빼준답니다. 아이고 뜨거 가시 찔러대. 아이고 아파라. 옛날 노인들은 이것만 찔러주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 다 밥을 잘 잡섰어요. 삶아서 치대기를 몇 번 반복해 쓴맛이 빠지면 국 끓일 준비는 끝납니다. 잘 삶은 엉겅퀴에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해준 다음 매운 고추만 썰어 넣고 나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지요. 갈치가 막 잡으려고 녹아버려요. 곰탕 가듯이 가야 돼. 그래야 겁나 맛있어. 싱싱한 갈치를 툭툭 썰어 놓고 곰탕 끓이듯 푹 구워줍니다. 이때 간을 맞추는 이 간장이 맛을 내는 중요한 비법이라는군요. 전부 간장 대신 풋나물도 묻히고 뭐 풋나물 같은 거 싹 다 심지어 시금치까지 여기서 다 이걸로 묻히고.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엉겅퀴와 부드러운 갈치살이 한바탕 구수하게 끓으면 속풀이국으로 이만한 게 없답니다. 그런데 한갖고 국의 맛을 내는 비법 간장도 실은 갈치에서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면 뼈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뼈가 다 없어지고. 갈치를 뼈째 비스듬히 다져 소금에 절입니다. 젓갈을 담그신다는데요. 이 갈치젓으로 젓국장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1년 되면 딱 먹을 수 있어요.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잘 삭은 갈치 통젓이 됩니다. 이게 그거도 은빛 깔치야. 깔치 젓갈. 맛있어. 참 맛있어. 이렇게 해갖고 귀할 때 그 요걸 젓국을 만들어 먹었다 그 말이요. 요거 끓여갖고 이제 받쳐 먹어. 잘 삭은 갈치젓에 물을 넣고 희석해 오래도록 끓입니다. 이렇게 젓갈물을 달인 다음 고운 체에 걸러 젓국간장을 만드는데요. 섬사람들 부엌에 없어서는 안 될 비법의 맛간장입니다. 매주도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 젓국장 먹다 매주장 먹다 매주장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어버려 사람들이.
적국간장이 솜씨를 발휘하는 순간은 겉절이를 담글 때랍니다. 재료가 없어도 양념이 부족해도 걱정할 게 없다죠. 잘 다려놓은 적국간장만 있으면 맛깔스러운 겉절이가 만들어진다는데요. 이대로 버무려 놓으면 밥 한 그릇 금방 비운답니다. 아따 김치. 아따 김치 맛있네. 아따 짱이다 짱. 갈치젓의 깊고 진한 맛이 더해져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는 검은도식 겉절이입니다. 이건 미역줄기지요? 가늘게 찢어 양념에 버무려 놓습니다. 아, 이거 납작하게 만들어. 갈치는 간장과 고춧가루로 밑간을 한 다음 미역줄기 위에 올립니다. 검은도에선 이렇게 미역줄기를 넣고 갈치조림을 한다는군요. 얼마나 맛있는가. 배로가 검은도 처녀들은 갈치 배친대를 못 이어서 밖으로 시집을 못 간다. 그거 생각이 났어. 바다향 가득 품은 미역줄기 위에서 두툼한 갈치가 익어가면 그 맛에 차마 섬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섬처녀들의 발목을 잡은 게 갈치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어도 한몫 톡톡이 했다는데요. 날로 써먹고 싶은데. 지금도 써먹어요 고등어 죽. 그 맛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등어 죽이랍니다. 닭죽하고 안 맞다. 고등어 죽은. 닭죽하고 닭죽하고 이거다가 놔두면 내가 나 이렇게 분명히 이거 먹지. 벗겨버려야 갓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를 삶아 살만 발라낸 다음 찹쌀을 넣고 푹 끓입니다. 여기는 고등어 낚시 고등어. 낚시 고등어라 맛있어. 고물이 낚시 아닌. 고물로 하면 더 안 맞나. 근데 낚시질한 게 더 맛있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 비린내 하나 없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고등어죽은 육지에선 엄두도 못 낼 음식이죠. 미역줄거리 맛있다. 이리는 맛있지. 우리 돼지가는 이리는 맛이 한자가 온다. 맛있다. 사람들은 늘 묻곤 합니다. 온통 바다로 막힌 섬에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말이죠. 지금 늙어갖고 자식들한테 가보고 싶냐 아프면 못 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 이런 거 못 잊어. 하지만 그 바다가 있어 섬의 밥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섬이나 육지나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없는 살림에 갈치는 큰맘 먹고 사야 하는 귀한 생선이었죠. 그래도 올해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여기도 저거보다 가격은 다 똑같죠? 가격이요? 자, 더 큰 거는 한 마리 10,000원이고요. 큰 거는 제일 큰 게? 네. 큰 거 한 마리 10,000원. 금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락. 하락 시세면 동치쯤 되나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갈치가 금치 대접을 받는 시절에도 어린 갈치인 풀치는 그나마 좀 만만했습니다. 풀치를 손질해서 나오는 내장도 버리는 법이 없죠. 손질하면서 얻은 내장을 알뜰하게 모아 즉석에서 젓갈을 닦는답니다. 내장이 조금 남은 것 같아? 예, 한 번에 조금 남아요. 딴 고기가 갈치 내장으로 담근 속젓은 1년쯤 삭힌 다음 고춧가루 등 양념을 넣고 쌈장을 만듭니다. 이야, 그거 맛있겠네. 따끈한 밥에 참기름 조금 넣고 쓱쓱 비벼 먹어도 그만이 나는데요. 쌈장 대신 올리고 한 입 싸서 먹으니 이게 또 진미도군요. 여기가 갈치까지
다 씹히는 맛이 요 맛이 진짜네. 시장 옥상에선 손질을 마친 풀치들이 먹기 좋게 마릅니다. 바짝 말린 풀치만으로도 충분했을 만큼 갈치는 오랜 동안 사랑받아온 생선이었죠. 이게 참 귀여우면서도 맛이 그렇게 좋아요. 뭐 다 잡숴보셨겠지만 아이고 참 그 녀석들. 길고 날렵한 모습이 칼을 닮았다 해서 칼치라고도 불렀고 칼도자를 써서 도라고도 불렀답니다. 가장 흔하게 먹던 바다 생선 중 하나였는데요. 나노 어목지에 돈이 없으면 절인 갈치를 먹으라고 기록됐을 정도니 갈치야말로 최초의 국민 생선이었던 셈이죠. 갈치가 값싼 국민 생선이었던 시절 갈치 산지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곳이 바로 기장입니다. 이맘때만 아예 갈치장이 따로 소원했다는데요. 한동안 사라졌던 갈치가 돌아오면서 요즘 기장갈치장이 다시 생기를 얻고 있답니다. 갈치가 이렇게 시장 골목을 꽉 채운 게 20년 만이라죠. 우리 직접 잡은 어민들 간판 다 있잖아. 이좀 찍어주시고 우리 바래요. 기장 앞바다에서 잡은 갈치를 어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갈치가 한꺼번에 묶여 있죠. 기장에선 이렇게 10마리씩 끈으로 꿰어 판답니다. 깽기를 끼갖고 그래야 기장칼치라고 알거든요. 이게 기장갈치 특징이에요. 기장에서만 이렇게 팔아요? 예, 기장에서만 이렇게 끼가 팝니다. 왜 이렇게 한 낱마리로 안 팔지 이렇게? 나마리 파면은 그하니까네 전부 다 이렇게 무스를 파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무스를 잘 사가갑니다. 끈을 아가미 사이에 넣고 10마리씩 꿰면 이게 한 무시랍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잡다 보니 좀 작은 편이라 묶어 파는 게 더 수월했다죠. 잡히는 양도 많았습니다. 1939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기장이 갈치 산지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긴 만큼 기장에선 갈치 먹는 방법도 조금 특별하답니다. 크기가 작은 기장 갈치를 한 무선면 우선 내장을 빼내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뼈째 썰어 놓습니다. 이거가 소금에 재리 넣으면 예, 꼬들꼬들하거든요. 여기 배 있는 짬에 여기는 살이 아무래도 요 배가 들었고 해가 좀 많이 무르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내장 있는데 여기는 안 씁니다. 대장아, 여기는 소금을 많이 뿌려야 되나서 박기는. 예, 이거 좀 많이 뿌리가 나놔야 이게 고기가 꼬들꼬들됩니다. 그럼 요래 뿌리가지고 예, 이거를 이렇게 통에 담아가 한 20일 한 달쯤 딱 재리 놓습니다. 이렇게 꼭 물려놓네. 예, 요래 여기 놓으면 냉장고 안 여기 넣어도 되나 이거는? 아시겠어요? 빨리 담가는 거. 이 절인 갈치로 석박지를 담근답니다. 갈치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물기가 빠지면서 꼬들꼬들해지는데요. 여기에 무가 들어갑니다. 납작하게 썬 무를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 갈치를 넣고 김치 양념에 버무립니다. 갈치 여기 싹 익을 때까지 딱 담아가 냉장고 딱 넣어두면 됩니다. 그럼 익는 시간이 한 달? 한 달이나 한 20일 한 달 있어야 돼요. 이거만 익으면은 겨울 내내 반찬합니다. 상품성 떨어지는 작은 갈치로 담가 먹던 기장 사람들의 별미 김치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장에선 갈치회를 먹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 갈치살을 막걸리에 담가 한번 씻어냅니다. 쪼물락쪼물락. 근데 이 칼치회를 먹으면 술 취하는 거 아이가? 술은 안 뗍니다. 갈치에는 아다리가 잘 된다대요. 배탈 나는 건데 먹고 나면은 아다리가 잘 된다고 하시면 막걸리에 씻고 먹으면은 괜찮다더라고.
갈치살을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장에선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칩니다. 손에서 손맛이 난다 이가 그래야 맛있지. 손에서 음식할 때 또 손맛이 좀 난다 하는 사람도 있대. 손맛 남지 당연히. 맛있다. 회장님 당이 안 드셔보셔. 난 내가 알아서 먹게. 달걀. 자체 있다. 또 이거네. 맛있다. 진짜 안 그러면 진짜 되겠다. 꼬들꼬들하네. 꼬들꼬들 야들야들 씹는 맛이 일품인 기장식 갈치회입니다. 바닷가 해가 온다. 많이 했네요. 와. 네, 바다로 나갔던 해녀 한 분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셨네요. 딴다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뭐 고상해 물에 사는 거. 우묵화살이며 따개비며 기장바다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매집만 만들자. 풍성한 해산물을 자랑하듯 만드는 음식이 바로 매집찜입니다. 어머니 어서 오라.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애입니다. 애지라고 불리는 떡청각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15가지가 넘는답니다. 잔치 때는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 잔치 때 아니면 이거를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갖가지 여가는 못 해먹습니다. 다시마와 디포리 등으로 고아 만든 진한 육수에 삶은 고동과 애지부터 넣고 끓입니다. 와, 고동 많아가 맛있겠다. 이 고동이 너무 많네. 이거 애지입니다. 애지도 넣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애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데요. 여기에 된장을 풀어 간을 맞춘 후 갖은 채소와 해산물들을 익는 순서에 따라 하나씩 넣고 천천히 저어가며 끓입니다. 기장에서 큰일 치를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라는 철마다 들어가는 재료는 조금씩 바뀌지만 가지수를 줄이진 않는답니다. 우리 없어도 배달래도 이건 해야 된다. 왜 그랬어요? 우리의 바다가 이거 하기 이게 제일 적어도 야다. 찹쌀가루와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놓고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하나하나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마지막 들깨가루를 넣고 저어줄 때까지 만드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맛있다. 아들 장기가도 찜하고 딸 서이차도 이 찜하고 다 있거든. 기장의 땅과 바다가 통째로 한 그릇에 담긴 귀하디 귀한 음식입니다. 요즘요 기장 해녀들은 이 우묵가사리를 채취하느라 바쁘답니다. 우묵가사리는 손질에 말려두었다 묵을 쓰곤 하는데요. 기장에선 우무묵도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될 기본 음식이랍니다. 주로 잔치 때 많이 써요. 잔치 때만. 야가 없으면은 그 집 잔치 잘못한다 소리 나고. 찜이 있으면은 그 집 잔치 참 잘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 보통 투명하게 굳힌 맑은 묵을 떠올리실 텐데요. 기장에선 육수에 된장으로 간을 한 후 방아잎 등 온갖 재료들을 넣어 만듭니다. 방아 향이 나오네. 방아를 여야 향이 나오지. 맛있게 생겼다. 그만 힘든 일이야. 우묵가사리에 점성이 생길 때까지 천천히 저어가며 끓이다가 그대로 차갑게 식혀 묵을 만든답니다. 한 7시간. 7시간 정도 돼야 이게 굳을 겁니다. 맛도 좋지만 썰어 놓으면 색과 모양이 참 예쁘죠. 손이 워낙 많이 가는 음식이라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는데요.
그래도 아직 옛맛을 기억하는 고마운 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항구는 밤을 건너온 이들의 몫이죠. 오늘 목포항을 차지한 주인은 먼 바다에서 돌아온 갈치입니다. 그런데 상자 가득 담겨있는 이 갈치들, 앞에서 본 갈치와는 어딘가 좀 달라 보이죠. 먹갈치 아니요. 먹갈치. 먹갈치. 잡는 곳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은갈치와 먹갈치는 같은 갈치랍니다. 다만 잡는 방법이 다른데요. 그물로 한꺼번에 잡는 게 먹갈치입니다. 그물에 긁히고 서로 부딪히면서 표면이 벗겨져 거뭇거뭇해진 탓에 붙은 이름이라는군요. 겉모습만 다를 뿐 맛은 우위를 따지기가 힘들다네요. 먹갈치도 올해 대풍이라 어판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새벽 위판이 끝나고 항구가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생선 도매업을 하는 양근 씨는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갈치 좋네. 지금 방금 잡아가지고인가? 이제 금방. 네. 시간도 좋고. 나도 이거 몇 마리 가져가야겠다. 먹갈치는 빛깔 때문에 은갈치보다 못한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맛이 더 좋다며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오랫동안 목포항에서 생선 음식을 만들어 온 어머니도 먹갈치를 주저없이 첫 손에 꼽습니다. 여기다 찧어서 드러내면 부서지잖아. 생갈치는 살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발 위에 올려 조심스럽게 쪄내야 하는데요. 이 찜을 하기엔 먹갈치가 제격이라는군요. 그물에 걸려 여기저기 부딪히는 동안 살이 더 야물어지고 맛은 더 깊어졌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애들이 어떻게 큰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다 키셨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자제분들 할머니들 같고. 예. 이게 애들한테는 할머니 정이 더 클 거예요, 엄마 정보다. 엄마를 많이 못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제가 할머니 앞에서 많이 해줘서 평생 생선만 만지고 살았지만 정작 자식들에겐 갈치찜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묵은지만 있으면 어머니의 갈치조림이 만들어지곤 했답니다. 묵은지를 넉넉하게 깔고 싱싱한 갈치만 얹으면 끝. 다른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갈치랑 김치만 넣어도 되니까요. 엄마 김치 이제 한 번씩 가져오면 저도 그냥 이렇게만 해 먹어요. 다른 거 안 넣고. 묵은지만 넣고 바삭하게 끓여내면 맛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후 생선 장사부터 시작했답니다. 요즘은 그 아들이 일을 돕고 있죠. 10년 전에 음식을 만들 때는 뭐 칼질도 못하고 생선 볼 줄도 모르고 많이 배워서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게 좋은 물건이구나, 이 정도면 아니구나, 그 정도는 판단해요. 그렇게 40년. 어머니의 젊은 날은 온통 비릿한 생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네, 힘들 때도 있었죠.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우리 애들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그 덕분에 생선 음식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답니다. 솜씨의 비결은 정성. 뭐 하나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데요. 튀김옷을 만들 때도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섞은 다음 고추를 다져 맛을 냅니다. 생선이라 생선 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살짝 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드러운 갈치살이 매콤한 옷을 입고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삭바삭 고소하게 튀겨진 갈치. 맛으로는 당해낼 자가 없을 것 같네요. 여름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이 위에서 세면 난리 나고. 집이자 일터인 어머니의 가게는 낡고 오래된 탓에 비만 내리면 한바탕 곤욕을 치릅니다. 이제 일을 좀 내려놓으라고 딸은 늘 성화합니다. 고생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곳에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이라는군요. 저는 엄마 항상 이 얘기하면 엄마 소문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올해 40인데 여태까지 엄마가 한 번도 제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서 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바쁘셔가지고. 외할머니가 가끔 이렇게 챙겨주시기는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일이 되면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언제 생일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미역국 얘기만 나오면 어머니는 할 말을 잃습니다. 말없이 어머니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할 건데 육수 찍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나도 항시 마음이 사무치게 걸려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좀 그래요. 하여튼 못 챙겨서 근데 지금이라도 챙겨봐야 쓰겠다. 근데 얼마나 살았어? 70을 다 먹어간디. 그러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좀 챙겨봐야 되라. 오늘은 어머니가 딸을 위해 미역국 대신 갈치국을 끓이신답니다. 싱싱한 갈치를 양껏 담고 청양고추와 팥뿌리로 맛을 낸 육수를 붓습니다.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이 갈치국은 어머니가 아니면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죠. 차마 말로 다 못한 마음들이 그렇게 갈치국 한 그릇에 담깁니다. 늙은 호박은 갈치와 궁합이 잘 맞는 단짝이죠. 알게 참 맛있겠네. 숙성 먹고 싶어. 그런데 이 댁에선 늙은 호박의 쓰임새가 좀 특별하답니다. 호박 자체에서 단맛이 나오잖아요. 그 단맛을 조미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늙은 호박을 삶아서 육수를 만든 다음 여기에 찹쌀을 넣고 풀을 쓰는데요. 김치를 담글 때는 늘 이렇게 호박 육수로 풀을 쏘어 맛을 냅니다. 엄마를 닮고 싶지는 않다던 딸도 다른 건 몰라도 김치만큼은 꼭 배우고 싶답니다. 그중 단연 최고는 바로 이 갈치김치랍니다. 이거 뼈채 갖고 실치로 해야 맛있는데
요즘 실치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이걸로 해야 되나? 갈치가 아주 얇은 거, 작은 거. 뼈채 김치 속에다 넣었을 때 뼈채 삭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잖아요. 나중에 먹기 편하게. 이제 그게 실치라고 부르죠, 저희들이. 아주 작은 갈치. 작고 가는 실치를 뼈채 썰어 놓고 김치 속을 만듭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갈치 쪽을 골고루 넣고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네, 금방 먹어도 맛있고 익으면 익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엄마표 갈치김치입니다. 네, 이렇게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것을 왜 그리도 바쁘게만 살았을까? 날카로운 가시 사이에 박혀있는 부드러운 갈치 속살처럼 아픈 기억들도 그렇게 조금씩 추억이 되겠죠. 여름바다를 건너 눈부신 빛으로 갈치떼들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또 가을이지요. 뜨겁게 들끓었던 마음들도 잠시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생선 중에 반짝이는 빛깔을 가진 건 갈치가 아마도 으뜸이죠. 자신이 가장 오래 바라본 곳을 담는다는 어느 시인의 얘기도 있다시피 무엇을 바라보며 살면 그렇게 반짝거릴 수가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 올가을엔 갈치들 덕에 우리 밥상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갈치 색깔이 나는 실버 스타 그런 빛이 나는 그런 밥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어물전에서 생선 내장은 푸대접받기 일쑤입니다. 고등어도 내장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매장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 따로 어떻게 해 먹어요? 버려요. 요거 쓸개인가? 쓸개. 간, 쓸개, 대창, 소참. 사람 올리하고 똑같이. 사람 올리하고 똑같다. 내장은 살아있는 활어 상태가 아닌 이상 무참히 버려졌던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제살마저 썩게 하는 독특한 성질 때문이죠. 내장의 그 성질을 서해 사람들은 새로운 저장법으로 활용했습니다. 바로 이 소금이 그 재료. 그렇게 탄생한 것이 내장 젓갈입니다. 내장이나 생식소로 만든 젓갈만 자그만치 50여 종에 이른답니다. 성자씨네 부부는 매년 이맘때 갈치 속젓을 담습니다. 갈치의 내장과 뱃살로 담는 젓갈인데요. 내장만 이렇게 탁 도려내면 이거는 말려서 풀치로 먹는 거고 이거는 내장을 담고 액젓도 빼고 무쳐서 먹기도 하고 쌈장으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나는 여기인가? 올해는 대를 이어 배울 전수자도 한 명 낙점했습니다. 너도 이제 배워야 돼 이거 하려면. 성공. 잘하네. 처음부터 잘하는데. 누구세요? 따님이세요? 아 며느리예요. 아, 며느님? 예, 예. 며느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3대가 살아요. 네, 내장의 주 성분인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금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풍미를 갖게 되는 건데요. 내장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면서 특유의 맛을 내는 겁니다.
잘 익었나 보자 어디. 잘 익었네. 잘 익었네. 효소의 화학작용이 젓갈 맛의 원리인 거죠. 이거 한 3년 숙성이 됐는데 아주 냄새가 맛있게 나네요. 네. 냄새가 진짜 맛있게 나네. 진짜 잘 익었다. 내장을 빼낸 갈치는 양지 바른 곳에 말려둡니다. 풀치라고 부르는데요. 조림에는 아주 딱입니다. 자, 오늘만 말르면은 해 먹으면 맛있겠다. 통통한 게 맛있어. 네, 시집 와가지고 처음 보고 풀치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근데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네. 좋아요. 어머님이 맛있게 잘 해주시는. 맛있게도 해주시고 네, 제가 입맛에도 양념을 맞고. 잘해요. 잘 곰삭은 갈치 내장은 그 형태를 못 알아볼 만큼 잘게 다집니다. 고소하지? 냄새가 잘 숙성이 돼서 고소한 거야 이게. 거기에 가진 양념을 넣고 묻혀서 밥상에 내는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깨소금 좀 넣고. 얘가 말을 잘 들어요. 얘가 엄청 말을 잘 들어. 잘 알아듣는다고 해야죠 어머니? 말을 잘 알아듣고 센스가 있어가지고 잘 따라서 잘 해요. 음식을. 넣어라 조금씩.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며느리. 이러니 예쁘지 않을 수가 없죠. 고추를 좋아하니까 하나 먹어보라고. 어때? 맛있어? 안 짜? 짜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맛있어. 젓갈이 안 짜면 거짓말이고. 네. 고부의 합작품 갈치 속젓 무침입니다. 꼬득꼬득하게 말린 풀치는 잘 손질을 해서 조림을 하는데요. 잘라 다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해야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뛰겠는데 알려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뛰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치조림을 하면 진짜 맛있어요. 이 불치조림의 간은 갈치 속젓에서 걸러낸 액젓으로 합니다. 자고로 한 집안 음식 맛은 안주인의 손맛과 장맛이 저하는 법이죠. 간이 제일 중요하죠. 간. 짜나 싱겁거나 하면 제 맛이 안 나요. 간이 잘 맞아야 음식이 제 맛이 나요. 갈치 액젓으로 간을 맞춘 양념장이 불치조림 맛의 핵심입니다. 이 맛에 반했다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한번 잡숴봐. 아 풀치야? 당신이 좋아하는 풀치. 맛있다. 맛있어요? 소금도 퍼와야겠다. 당신 저기 집 우리 결혼해서 집들이 할 때 친구들이 음식 솜씨 좋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고 했는데 나는 잊어버려서 말을 못했어. 한번 뭐라고 했냐고. 아니 나는 장가 잘 갔다고는 안 해요. 시집을 잘 왔지. 장가를 잘 왔지 시집을 잘 와. 참나. 장가 잘 온 남자와 시집 잘 온 여자가 자랑에 맞지 않는 이 집의 텃밭입니다. 이게 우리 야채 시장이에요. 야채 시장. 아 여기가요? 네, 야채 시장. 소녀 감성 성자 씨가 텃밭에 키우는 건 채소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고운 꽃도 심었습니다. 빗속에 그리운 님을 만났네. 설레이는 이 마음 소낙비보다 더욱 두근거려. 그님은 이 빗속을 거닐고 있을까? 나를 생각할까? 아니면 그녀의 앞날의 여인을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이 양반 군대 있을 때 그 시를 써서 보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님이 아버님이셔서. 네, 아버님이라 다행이에요. 다른 분인 줄 알고. 그 양반은 몰라요. 내가 시 많이 써서 보냈어요.
아이고 참. 네, 겉절이는 며느리 은숙 씨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손맛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래도 액젓의 곰삭은 맛 덕분에 제법 흉낸 낸답니다. 살살 묻혀 풋내 나니까. 이파리를 묻히고 살살 묻혀. 어때요?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 민준아, 건이야, 밥 먹자. 이리 와라. 밥상은 글로 써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혀끝으로 전해지는 기억. 이 아이들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어질 위대한 유산이죠. 맛이 어때? 맛있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가족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면 돼요. 고맙다. 푸른 바다 위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구성집니다. 만선의 꿈이 물결 따라 출렁일 때면 수면 아래 특별한 손님들이 몰려오는데요. 불이라도 밝힌 듯 번뜩이는 빛이 눈부신 갈치입니다. 지금 이 계절 물오른 갈치 맛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밥상이 즐거워집니다. 여름의 끝자락 8월, 쪽빛 바다를 가로질러 2시간을 넘게 달리니 잔잔한 호수 같은 내해가 제 품을 열어줍니다. 검은도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지금 가도해 끝섬 검은도에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여수에서 여기까지가 114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아주 고즈넉한 섬인 것 같습니다. 여름 남해 바다에서 화려한 칼춤을 추며 사람들을 홀리는 바로 그 은갈치. 오랜 세월 검은도를 지켜온 그 밥상을 만나보러 온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네. 밀려오는 바다를 병풍처럼 감싸는 아름다운 섬 검은도. 해가 중천을 벗어나면 배마다 그물 손질이 바쁘고 갈치배에선 그물 대신 다른 도구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허공에 삐죽이 솟아오른 대나무 낚싯대는 갈치잡이배를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아직 갈치철이 아니라지만 검은도 어부들은 살이 통통하게 오르기 시작한 갈치를 잡느라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냉장 넣어야 돼, 냉장. 수에 담은 게 아니고, 얼음을 해가지고, 갈치가 양이 이 정도 되면은, 물을 부어가지고 얼음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음물로 깨가자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얼음 빙장을 한 거죠, 빙장. 서둘러 조업채비를 끝내면 부지런히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에 뿌려진 보석이라 표현되는 천하절경의 섬들을 지나 동쪽으로 1시간가량 왔을까요? 네, 남해의 황금어장이라는 백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봄철 이제 여름 되기 전에는 이제 제주 쪽에 어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제 거분도에서 어장이 나니까 거분도로 와갖고 이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업은 여기서 이루어질 모양입니다. 부표에 이어 하얀 천꾸러미를 던지는데요. 그 모양이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하고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배가 바람 부면 막 밀려버리잖아요. 풀땅 이러면 고정적으로 딱 갈치 술질하기 좋게끔 그러다 낙하산같이 딱 동그랗게 해갖고 이제 배를 달고 다녀 배를. 물풍이라고 불리는 물도선.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어종을 잡을 때 쓰는 장비입니다. 부표와 배 사이 연결된 물도선. 조리를 따라 배를 안정적으로 몰고 가고 동시에 고깃대를 낚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물속에 있는 도시인 겁니다. 거문도 어부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채낚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 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는 낚싯대이자 찌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변덕스런 여름 날씨 때문에 한동안 조업을 나가지 못했던 어부들은 오늘이야말로 만선을 기원하며 미끼를 준비합니다. 무슨 생선이에요 이게? 꽁치 종류지. 과거에는 꽁치 안 썼어요. 멸치나 꽁치 안 쓸 때는 이제 갈치 살 또 쓸어갖고 갈치 살로 제 살로 또 낚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치가 안 무는데 갈치로 미끼를 해보면 갈치가 지금 금값인데 이게 미끼가 갈치보다 지금 미끼가 싸니까는 이걸 쓰는 경우가 많죠. 깊은 밤 집어등에 불이 켜지자 어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야행성인 갈치는 밤이 돼서야 먹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가만 놔도 대나무 끝처리가 고기가 물면 까딱까딱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낚싯줄을 던지기 무섭게 갈치 한 마리가 낚여 올라옵니다. 지느러미는 투명하게 빛나고 몸 전체를 감싼 은빛에 눈이 부실 지경인데요. 이게 바로 은갈치입니다. 본래 갈치는 그 모양이 긴 칼과 같다 하여 지방에선 칼치라고도 부르고 한자로 도라고도 쓰는데요. 그 모습은 바닷속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잘 갈아진 검들이 화려한 군무를 치는 듯합니다. 방향을 트는 꼬리 지느러미가 없어 세로로 헤엄을 치는 갈치. 그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헌데 이 계절 유독 거문도에서 갈치가 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유성 어종인 갈치는 산란을 위해 북상을 하는데 그때 거문도 어장이 길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문도에서 갈치가 난다는 말은 맛있는 갈치철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고 갈치 잡으러 놓은 미끼에 엉뚱한 놈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비싼 삼치도 오늘만큼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물로 잡으면 이보다 많은 양을 수월하게 잡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낚시로 잡는 걸까요? 아주 종류는 뭐 다 똑같아요. 이제 은갈치라는 것이 이제 색깔이 인색이 난다 해갖고 은갈치라죠. 물로 잡으면 막 좀 새카맣게 막 색깔이 나와. 이거 보고 먹갈치라고. 흔히 은갈치와 대조되는 먹갈치는 대형 어선에서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 올리는 조업 방식이 만들어낸 차이라고 합니다. 그물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잡게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치 고유의 은색은 부대끼다가 상처도 입고 벗겨져서 재색을 잃는 거죠. 결국 이 은빛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채낚기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보기엔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은 육식성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포악한 녀석 갈치. 성미마저 급해 금방 죽고 상해버리니 이처럼 까다로운 생선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육지에서 살아있는 갈치를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김경모 선장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선원들을 위해 밤참을 준비하는데요. 주 요리는 각 잡은 싱싱한 갈치회. 비늘도 벗기지 않은 채 능숙하게 회를 치는데요. 워낙 신선해서 비늘째 그냥 먹어도 무탈하다는군요. 그릇에 담긴 갈치회가 식감을 자극하는데요.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었던 어부들은 이제야 숨을 돌립니다. 밤참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밑반찬에 컵라면이 전부지만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갈치회를 곁들이니 이만한 영양 간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산지에서는 횟감이 되는데 도시로 가게 되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하니까네 그 회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구이용이나 찌개용밖에 안 되죠.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조업은 모두 끝이 나고 크기를 나누는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선 손가락이 길이와 폭을 재는 자 역할을 대신합니다. 요즘 갈치철을 맞는 검은항은 매일 아침 조업을 끝낸 갈치배들이 바쁘게 드나듭니다. 저마다 내려놓는 나무 괴짝엔 은갈치가 특유의 광택을 뿜어대고 수레에 실려 위판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저도 갈치 구경에 나서봤습니다. 이것도 저 가치가 주종이지만 한치, 오징어, 고등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낚올리죠. 갈치 잡는단 말이죠? 그러죠. 소위 그게 잡어인데 잡어가 많이 물어버리면 횡하던 경매장엔 어느새 갈치를 사려는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검은도 갈치 경매는 다른 곳과는 달리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경매 중개인이 번호를 나눠주면 대충 눈빛으로
얼른 가늠을 한 뒤 저마다 액수를 적어냅니다. 낙찰가가 떨어지기까지 단 2초도 걸리지 않으니 그야말로 속전속결이 따로 없네요. 지금 관광철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갈치 소비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관광객들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통신 판매라고 인터넷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마친 갈치는 곧장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은빛 갈치는 휴가철을 맞아 거문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시선과 발길을 붙잡고 가족의 밥상도 든든하게 책임을 집니다. 네, 거문도에서 3대가 모여 사는 안경자 할머니 댁입니다. 조부모와 아들 내외, 어린 손주들까지 모두 9 식구가 살아가는 대가족입니다. 하고 옛날엔 또 갈치내기를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쇠봇이라고 낚시 한 나이면 2개서 가지고 낚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몇십 개서 안 달아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나 2개 가지고도 40kg, 50kg씩 낚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많은 식구를 배불리는데 갈치만한 것이 없습니다. 갈치의 산성분을 중화시켜줄 채소를 넣고 매콤한 양념으로 조려내는 갈치조림입니다. 많이 익으면 이제 짜가지고 맛이 없고 또 너무 졸여버리면 갈치가 또 이제 살 달라붙고 더 먹기가 그러고 어느 정도 그래야 맛있어요. 더위에 시들해진 입맛도 생기를 되찾을 그 맛. 갈치조림이 달짝지근하니 칼칼한 맛이 매력이라면 갈치의 고소함을 대표하는 건 단연 갈치구이겠죠. 너 와서 이거 갈치 꿀래? 이거 와서 꾼 거 볼래? 이댁 둘째 며느리 연홍 씨는 멀리 중국에서 시집으로 왔습니다. 아직 한국 음식이 서툰 연홍 씨에게 살이 잘 부서지는 갈치는 조리하기 어려운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거 이 밑에가 좀 널널하니 잘 익었는지 보고 이걸 뒤껴야 맛있고 또 이걸 안 하면 덜 익어서 좀 자꾸 뒤집으면 맛이 없고 갈치가 다 껍질이 벗겨져. 중국에서 그거 한국에서 갈치 부르니까요. 중국에서 刀鱼 중국말 刀鱼 그렇게 불러요. 중국 이도 있는데 이 정도 큰 거 안 봤어. 이 정도 작은 거. 근데 이런 거 좀 싱거우는 거 중국에서 그거 자체가 짜. 근데 우리 중국 사람은 그쪽에 사람들은 안 먹어. 보기 좀 이상해요. 우리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우리에겐 국민 생선이란 칭호가 붙을 정도로 친숙한 식재료지만 연홍 씨에겐 그저 낯설고 기이한 생선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시집온 지 6년째 이제 갈치는 가장 즐겨 먹는 생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해산물 무침까지. 네, 한상 잘 차려졌네요. 집안에 진동하는 갈치 냄새에 식구들이 이끌리듯 밥상 앞에 둘러앉습니다.
맛있지? 할아버지는 연하고 부드러운 갈치 살만 발라 손자를 먹이고 아들은 능숙하게 살은 취하고 뼈만 뱉어냅니다. 경도 처녀들이 육지로 시집을 가려고 이런이 남아서 못 간대. 갈치. 갈치 이 창사 뒤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도 시집을 안 간대. 갈치 뱃살 이것이 이 잔뼈가 많이 있긴 한데 김치 싸가지고 이렇게 네? 이건 부드러운 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맛있어 이게. 갈치의 진미를 모르면 거문도 사람이 아니라고 시집온 며느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맛도 바로 갈치였습니다. 좀 별로 며칠 메고 와서 이거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친아이가 내가 보고 이거 나 보고 먹지 말라고 혹시나 가시 많으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먹고 천천히 먹으라고 가시 많으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 주 아빠 잘 만든 줄 알아라. 또 이거 갈치를 먹는 거야. 여기 가서 검은도 사람끼리 같이 먹는 줄 알아. 저 산골에 갔으면 못 먹어 같이. 그래요. 그렇지. 네. 시어머니의 은근한 아들 자랑이 꼭 갈치맛처럼 고소합니다. 한낮에 바라본 섬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서도, 동도, 고도 세 개의 섬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이곳. 매년 이맘때 마을에선 특별한 여름 밥상을 차립니다. 아침에 잡아온 갈치가 호박잎 속살을 드러냅니다. 갈치 표면의 은색 가루가 시간이 지나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앞은 매끌매끌해도 이제 뒤이 꺼끌꺼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매 이것은 갈치 철매라고는 이제 딱 맞은 이 호박 이파리예요. 문지르면 이제 끌끌끌끌 하니까 잘 문질러지지 이게. 끓여 먹을 땐 상관없지만 회로 먹을 땐 벗겨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맞춰가면서. 도톰하고 길쭉하게 썰은 갈치회는 다른 생선에 비해 쫄깃한 식감은 덜해도 입안에 착 감기며 진득한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먹어온 듯 친숙합니다. 더운 날 갈증 해소엔 시원한 물회 한 그릇도 별미가 되겠습니다. 회를 뜨고 남은 갈치뼈도 여기에선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뼈 사이 살이 붙어 있는 그대로 한 입 크기로 자른 뒤 밀가루는 갈치뼈의 비린 맛을 없애고 보다 바삭한 식감을 돕습니다. 한껏 달궈진 기름으로 노릇하게 바삭하게 튀겨내는데 이른바 갈치 뼈튀김입니다. 뼈 뜨고 나머지 그 뼈가 나오면 그것도 튀기는 거예요. 먹을 게 귀한 섬이다 보니 남은 뼈 조각 버리기 아까워 기름에 튀기고 불에 구워 알뜰하게 갈치를 즐겼던 게지요. 그런가 하면 갈치는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담장 밖까지 풍겨오는 갈치구이 냄새에 절로 발걸음이 옮겨지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신선인 댁 맞죠?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집에 막 들어간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모두 어르신들 계시다고 그래서 네,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오늘 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네, 더 처음 기분이 더 나요. 갈치를 낚아오는 날엔 을에 누가 부르지 않아도 아름아름 모여 앉아 갈치 요리를 나눠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피로를 풀고 동네 소식도 교환했을 테지요. 지도자, 저 산초 맨잎 뜯어오죠. 본 고향이세요? 전부죠. 전부 토백이에요. 여기서 낳고 여기서 지금 비슷비슷하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동창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년 선배고요. 우리 서희는 근데 선배님이 머린 질 감으셔. 기분이 좋아서 지금 며칠 동안 여기서 이 까치 낚고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말이에요. 아마 건강 비결이 또 이런 싱싱하고 가치를 넣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숯불에 갈치가 구워지는 동안 이야기도 무르익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지. 산소금을 뿌려가지고 구우니까 이제 거기 그러니까 소금이 갈치 아니, 녹아들면서 맛이 나죠. 죽어 있는 소금도 있나? 그냥 생소금. 생소금 그래요. 네. 바로 빼요. 예. 맛이 안 납니다. 도심에서는 먹기 어렵습니다. 호롱불을 켜놓고라도 이 만안에서 갈치제비를 했어요. 이 검은 만안에서. 질리지 않는 갈치의 맛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거문도 바다가 만들어낸 맛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중국해의 영양염이 풍부한,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이제 영양염이라든지 식물 포탄이 풍부한 이제 해역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오염원이 적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안반이 발달해서 해조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란장이나 성육장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해역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맛 좋은 갈치는 이번엔 엉겅퀴를 만나 독특한 향토 음식으로 변신을 합니다. 여기 말로 한각구라고 불리는 엉겅퀴는 푹 삶은 뒤 된장과 멸치 액젓으로 버무려서 짭짤하게 밑간을 하고 끓는 물에 갈치와 함께 넣고 푹 끓여냅니다. 사진만 보내주시면 이게 바로 쌉싸름하고 향긋한 거문도 갈치국 한각구 국입니다. 그렇다면 음식 궁합은 어떨까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약재로 쓰이는 엉겅퀴의 맛은 쓰고 독이 없으며 어혈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산어보에서는 갈치를 두고 맛이 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갈치는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 흡수 기능을 도와주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좋고, 엉겅퀴는 특히 실리마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담즙 배설 기능이 아주 왕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갈치와 함께 엉겅퀴를 드시면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 장의 그 배설 기능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이 준 식재료로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밥상. 오늘도 거문도 사람들은 갈치를 뜯고 한각구 국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속 시원히 풀어냅니다. 우리 먹으려고 한 거야 이거는.
밤새까지 갈치남매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노동을 많이 하고 몸이 희뚝한데 아침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탁 끓여주면 이 한갑국에다 막걸리 딱 하면 그 뒷날 노동하는데 하면 힘이 또 나요. 한 곡째 올리겠습니다. 와, 좋지. 억척을 부리며 살아도 고단했을 어촌의 삶. 국한 그릇 갈치 한 접시에 마주한 건 우리네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이 바닷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요, 그 지역 특유의 갈치국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냥 미역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미역국에 갈치를 넣고, 또 바짝물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무나 호박을 넣어서 끓이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환경에 따라 또 고유한 맛을 만들어내는 선조들의 지혜가 참으로 감탄스럽습니다. 농작물은 부족해도 대대로 수산물이 풍부했던 이 거문도. 그런데 그 어떤 생선보다도 갈치는 주민들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필연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옛부터 훌륭한 문장가들이 많이 산다 하여 클거 그롤문 거문도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섬 곳곳에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사당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거문도라고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유산 뒤엔 슬픈 역사의 한 자락도 남아있죠. 한때 영국군의 무단 점령하에 포트 해밀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일제강점기엔 외섬으로 불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세 개의 섬이 디귿자 형태로 바다를 품은 천혜의 항구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열강들이 탐을 내던 섬 거문도. 이것도 원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맞습니다. 원형 그대로. 외장만 조금씩 바꾼 거예요. 외장도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 이렇게 외장 네, 요것만 좀 이제 조금씩 바꿨죠. 예, 네. 예. 여기 뭐 다 저 끝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구만요. 예, 여기서 저기까지 다 하기.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어촌이 그러했듯 거문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큰 어장을 잃었었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 그러면 일본 비행기가 떴어요. 개인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해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거문도 주변을 비행하면서 고기들을 보면 여기 와서 네모지를 떨려주면 거기를 가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는 고기도 많았던가 봐요. 자기들은 사시미값, 회값, 정말 상치나 돔, 또 광어, 농어 이런 종류 회감을 주로 가지고 갔죠. 갈치는 일본 사람들이 안 가져갔어요. 왜 안 가져갔어요? 갈치는 그때는 서민용으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거의 갈치는 좋아 안 했거든요. 삼치에서 멸치에 이르기까지 거문도에서 나는 맛 좋은 어종들은 다 일본인 차지였는데 특이하게도 이 갈치만은 수탈을 하지 않아 주민들 차지가 됐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04년부터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주로 그 판매는 일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받아갔죠. 물론 그 현장에서 삼치 같은 고급 어종은 일본으로 바로 수출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치가 보면은 빨리 상하는 그런 고기잖아요. 그래서 주로 말려서 갈치들은 보관을 많이 해요. 어쨌든 덕분에 사람들은 남겨진 갈치를 두고두고 먹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거문도에서 유일하게 나룻배를 타고 가야 닿는 마을 동도. 집 앞 포구에 서광업 할머니와 막내딸이 갈치 손질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럼 버려야지. 머리나. 내장을 빼내고 아가미를 잘게 다지는데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머리 못 먹을 것만 잘라버리고요. 내장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다 조사서 엽니다. 그럼 맛이 좋습니다. 아주. 회를 뜨고 버리는 내장과 아가미에 소금을 뿌려 만드는 갈치 속젓입니다. 자칭 젓갈 전문이라는 서광업 할머니는 경험으로 삭힐 기간을 가늠합니다. 한 2달 정도. 여름이라 한 달 정도 있으면 먹고 지금은 따수니까 말이 얼른 삭을 거예요. 잘 삭혀진 젓갈에 풋고추와 파를 썰어 놓고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내면 사계절 내내 거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깔스러운 갈치 속젓 양념이 완성됩니다. 보고 있자니 군침이 돌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이와 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갈치는 건갈치로 말립니다. 왜 한 마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네요. 소금에다가 짭짭하게 해놔도 갈치는 몇 년이 지나도 맛이 그대로 변질이 안 되고 이리 말려서 다시 쪄먹어도 갈치의 그 맛을 안 잃고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갈치의 맛이. 보름간 해풍과 볕에서 갈치가 꾸덕꾸덕 잘 말려지면 사람들은 건갈치를 오랫동안 보관해 두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무를 이렇게 깔면은 무의 그 시원한 맛이 그 국물에가 딱 어우러져 가지고 갈치맛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더 맛있어요. 여기에 생갈치 조림과 마찬가지로 매콤달콤하게 양념장을 만들어 찜으로 졸여내는데 생갈치처럼 두툼하게 씹히는 맛은 없어도 건갈치 특유의 쫄깃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쌀뜨물은요 비린내도 제거하고 이번엔 쌀뜨물을 준비합니다. 쌀뜨물에 채소와 건갈치를 넣고 한 소금 푹 끓여내면 되는데 뽀얗게 올라온 국물이 마치 사골 육수처럼 구수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음식 하나 추억이 깃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28살 먹어서 여기 왔으니까 몇십 년 됐네요. 할아버지가 직접 저기 갈치 잡으셨어요? 네, 낚시배도 하고 갈치배도 하고. 이 밥상에 한때는 모두가 둘러앉아 만나게 건갈치를 드셨겠죠. 거문도 갈치 맛이 이 맛이다고. 세월이 흘러 면 묻힌
품을 떠나고 얼굴엔 주름살도 늘어났지만 그 시절 먹던 갈치 요리는 함께 먹던 예전 그 맛 그대로 할머니네 밥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옛날 속담에요. 돈을 아끼려면은 소금에 절인 갈치를 사 먹어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갈치는 싸고 또 맛있어서 국민 생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갈치란 녀석이 워낙 성미가 급한 자다가요. 이 해류를 따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둬놓고 키우는 말하자면 그런 양식이 안 되고 오직 어획만으로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수 잡은 갈치가 도착을 하면 그 갈치를 기다리는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대로 비옥한 토지에 벼농사를 일구며 살아온 장흥 사람들. 이들에겐 여름날 특별한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떼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논과 밭을 돌보다 보면 어김없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지요. 세찬 주세요. 가져왔어? 곧 내려놔. 아내가 소쿠리에 쌓은 소박한 새참 한 자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반찬이 있었으니 바로 갈치 자반구이. 갈치.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 갈치가 거문도에서 나온 갈치가 제일 알아주었는데 그때 세상에서는 이제 육지에서는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문도로 싣고 가고 거문도에서는 멸우치, 갈치를 사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식탁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어린 시절부터 있던 얘기인데 역시나 갈치는 지금도 맛이 있구만. 그 갈치 맛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전문적으로 그렇게 교환하던 상인들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거문도와 장흥 사이에선 어선이 오가며 물물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문도에선 장흥의 쌀을 기다리고 대신 장흥에선 쌀과 맞바꿀 갈치를 기다렸던 거죠. 그 길고 너출너출하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말려가지고 약간 말려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거문도에서 가져온 싸고 맛있는 갈치는 여름철 변변한 찬거리가 없는 농촌의 요긴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는 옛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모심기 할 때 갈치가 많이 소비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생선을 유통이 그 지금까지 냉장할 수도 없고 주로 염장을 해가지고 소금을 묻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죠. 근데 갈치는 적은 갈치예요. 이걸 완전히 말려가지고 이제 유통이 가능하죠. 또 장기 보관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농촌에도 반찬이 아주 반찬거리가 없었잖아요. 부성기밖에. 그러니까 그런 생선 마른 반찬 중에 싸고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갈치 자반이 아주 장에 많이 유입되어 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갈치는 수분과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DHA 등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이 다른 생선보다 높습니다. 여기 있어. 이는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영양제였던 거죠.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갈치는 바다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가 지금 백도에서 한 8마일 정도 동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서 대신, 누군가는 취미로 은갈치 낚시를 왔다는데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저 경남 김에서. 여간이 그래 안 좋네요.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물밀고 와갖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 나왔네. 한 마리 나와. 어이쿠, 이거 벌써 잡았습니다. 막 잡은 갈치의 모습은 언제 봐도 황홀함 그 자체입니다. 휴식차 찾아온 갈치 낚시에서 산지 회가 빠진다면 섭섭하겠죠. 이건 다 한동맥이고. 직접 잡아 올린 갈치회를 푸짐하게 올려놓고 먹는 기분이라니 고급 호텔식 부럽지 않습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오징어 좀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갈치가 지금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안 나고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갈치 맛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치 요리에선 세계화에 발맞춘 다양한 변신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퍽퍽한 살과 비린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선호하지 않는 생선 갈치. 과연 어떤 요리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갈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막걸리에 담가서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김치는 우리가 다른 단백질 성분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치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아주 고급 영양가 있는 김치가 되는 거죠. 숙성이 되면서 그 단백질 성분이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감칠맛도 더 많이 나고요. 주로 김장철에 담아 먹는데 한 이거는 3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김치예요. 네. 이번엔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잘 발라낸 갈치살을 곱게 다지고 여기에 각종 채소와 밀가루, 계란을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고소한 갈치 완자전입니다. 녹말가루를 입힌 갈치살은 마치 탕수육 고기처럼 튀겨내고 기름을 두른 팬에 채소를 넣고 볶다가 달콤한 소스를 넣고 버무리면 이 요리의 정체는 아이들 간식에 좋은 갈치 강정. 갈치라는 생선은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인데 이것을 녹말가루를 입혀서 튀겼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 외국인들이 먹기에도 아주 좋은 영양 간식인 것 같습니다. 버릴 수 있는 갈치뼈를 가지고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갈치뼈에 있는 칼슘이라든지 무기질 또 단백질 성분들이 다 이렇게 국물에 우러나서 사골 육수처럼 아주 좋은 육수가 됩니다. 남은 갈치뼈는 훌륭한 육수 재료가 됩니다. 이때 반죽에는 갈치의 기름기를 잡아줄 수 있도록 녹차를 넣습니다.
건더기를 건져내고 뽀얀 육수만 담으니 이게 바로 담백하고 구수한 갈치 칼국수라고 하는군요. 대대로 상하 귀천이 없이 사랑받아온 갈치. 우리네 인생 곁엔 오랜 친구 같은 갈치 밥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갈치 한 상을 잘 받아먹고 이 거문도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갈치를 먹으면서 가시에 붙은 고기 쪽을 띄워 먹느라고 좀 쭈쭈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꼭 그렇게 먹어야 되겠느냐는 말에 제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었고요. 또 어렸을 때 갈치를 깨끗이 못 먹는다고 어른들께 들었던 기억도 나고, 어머니는 살을 손으로 이렇게 발라서 밥에 놔주시고, 아버지는 먹으라고 슬그머니 밀어주시고, 그렇게 한 상을 둘러앉아 갈치를 먹었던 기억들. 근데 오늘 거문도에서 만난 갈치 밥상은 척박한 땅에 찾아온 넉넉함이라고 할까요? 유년의 그리움을 부르는 고향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